자, 드디어 우리 3단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되게 긴 과정을 쭉 겪어왔고요. 3단원 시작에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그리고 경제 지배 정책 쭉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국내에서의 항일 비밀결사,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건설, 20년대 이후에 무장투쟁 쪽 봤고요. 그 이후에는 2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1년의 독립운동을 쭉 살펴봤고, 이제 1940년대가 되면 일제가 계속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점점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이제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연표를 우리가 쭉 봤었고, 19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패망은 정말 눈앞에 있다. 이제 일본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인식이 당연시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건국 준비 활동 보실 텐데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화질이 살짝 좋지 않은데, 자, 독립운동 세력 어떻게 나뉘었느냐, 지금 1940년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1940년대, 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 조직이었어. 독립군 조직이었고,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을 때 김원봉의 주도로 이 군 조직이 이끌어졌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분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이 보통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적극적인 항일 투쟁에 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 세력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화북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꿨다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뀌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조선독립동맹이고, 이 조선독립동맹의 산하군 부대로 재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해방이 되면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서 인민군이 되는 겁니다. 북한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기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산하부대인 한국광복군이 있었는데, 이 김원봉을 비롯한 본부는 이렇게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광복군이 뭐 그렇다고 뭐 우리 국군과 일치하느냐, 그건 또 따져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북지역에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 그리고 충칭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는 또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여운형이 조직한 새로운 정치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볼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빨리 봅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벌써 세 번째예요. 임시정부 처음 다룰 때 한번 봤고요.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국외 독립운동 볼 때 빨간맛, 파란맛, 초록색 봤을 때 임시정부 또 나왔었습니다. 빠르게 보죠. 지역 보시면, 자, 1940년이 되면 충칭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와 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이때 김원봉도 나중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4단원과 연계되는 과정에서는 김규식 같은 인물들도 모두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제가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벌이게 되자 이제 일본이 망하면 나라를 되찾을 것이고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죠. 새롭게 건국하는 나라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우리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삼균주의. 세 가지가 고르다라고 했습니다. 삼균주의. 자,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동등한, 균등한 관계에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균등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리고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민족주의고 파란맛이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실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산업은 국유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당시에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통제 아래 사실상 경제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 사유재산을 또 부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통선거와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죠. 자, 임시정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 분립을 명시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부대로서 한국 광복군을 운영했죠. 그래서 보통 충칭 시기 임시정부 가장 많이 묻는 것 한국 광복군이 1번, 그 다음이 건국 강령입니다. 자, 그래서 활동 잘 봐야겠죠? 1941년이야. 아까 건국 강령도 그렇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게 4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리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지금 공작대를 파견하고요. 그래서 주로 포로들을 신문한다든지 선전활동을 벌인다든지 후방에서 게릴라 작전을 펼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혹시 세계사를 배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인도와 미얀마가 원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였어요. 그 일본이 동남아 지역, 인도 지역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영국의 지금 이익선을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 전략정보국과 연계해서 훈련에 참여합니다. 각종 훈련을 배우고요. 그들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죠. 실제로 그래서 8월 20일에 한국을 한반도를 포위하고 진격하려 했으나 이것이 일본이 빠르게 항복을 함으로써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단체들을 보죠. 화북 지역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색깔 보면 알겠지만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었다. 자, 위치는요, 중국의 화북지방이었습니다. 화북지방. 이들이 주로 아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주 세력이었기 때문이에요. 화북지역으로 이동했던 조선의용대 세력이 조선의용군으로 해편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이 조선 독립동맹이었습니다. 1942년에 만들어졌고요. 주로 예난 지역이라고 해요. 보통 예난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중국 공산당 세력이 주로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은 김두봉이었습니다. 자, 사회주의자, 대표적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3명, 선생님이 쓰리봉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열단 만들었던 민족혁명당을 주도했던 김원봉, 그 전에 사실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 그리고 지금 조선의용군과
조선 독립동맹을 이끌었던 김두봉,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리고 건국강령입니다. 조선 독립동맹도 나름의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엄청 많이 다르지 않아요. 보면 일본 제국주의 타도 기본이겠지.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평등, 의무교육 실시, 그리고 사회주의가 조금 더 격하게 드러나는 건 원래 토지 분배였습니다. 농민들이 공통으로 토지를 분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하 군 조직으로서 무엇을 운영했겠다? 바로 조선 의용군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릴 수 있어. 원래 조선 의용대 세력이 저기 북쪽 공산당 세력과 힘을 합친 것이 조선 의용군으로 바뀌었고, 일본은 한국광복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부대였던 팔로군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북한의 인민군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교과서 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요게 또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1944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일제가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목표는 일제 타도입니다. 일단.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 사실은 서로 다른 단체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일단 지향하는 국가는 이제 왕의 국가가 아닌 국민의 국가, 인민의 국가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삼권 분립제도 채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평등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은 가장 특이한 게 국내에서 조직된 단체였기 때문에 이들은 국내에서 일본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돼요. 10개 도에 청년, 농민, 노동자들이 각각의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것이 일제 징용, 징병, 물자수송 방해, 후방에서 교란 활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합을 모색합니다. 조선 독립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라스트,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미국입니다. 제미, 여기서 제자는 있다라는 거, 있다. 미국에 있는 한족들의 연합위원회다. 그래서 미주지역의 통합단체였고요. 의연금을 모금했고 임시정부를 지원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름 자신들의 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 국방경비대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군사 조직도 갖추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외교위원회라는 것을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 DC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자, 오른쪽에는 1940년대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 요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시작은 1941년입니다. 조금 더 보자면, 일본이 미쳐가기 시작한 시기가 1937년, 이제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만들고 일본이 민족말살 통치 절정에 달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이후에 사실은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사실 일본이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방공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고요. 사실상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실 이 중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의 석유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제한합니다.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고요. 결국 버티기 힘들었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해요. 그러니까 흔히 가미가제라고 하죠. 돌아올 연료를 주지 않고 가서
일본의 군함이나 이런 시설들에 자신을 갖다 바쳐서 들이받는 이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공습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동남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전역을 지금 전쟁의 대상으로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남아에는 뭐 프랑스, 영국, 인도는 영국 이런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점차 일본은 이제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쭉 진행이 되고요. 사실상 주요 전투에서 일본과 독일 등이 패하면서 사실상 2차 대전에서 이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할 것이 눈앞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1943년 11월 최초로 지금 한국의 독립을 논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최초의 회담이라고 하면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였고요. 여기서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됐고, 한국 문제를 대표적으로 논의했다라는 것, 그리고 원래 사실은 그 외에 전쟁 전반을 논의했겠죠. 그 중에 한국의 독립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자, 참가국 보시면 미국, 영국, 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서 회담을 벌였고요. 대일본 상호협력과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선에는 사실상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수세, 방어적 입장에서 이제 역으로 공격하는 입장에 돌아섰기 때문에 이 일본을 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더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문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인의 노예된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했어요.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In the cours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45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얄타 회담이 있습니다. 카, 얄, 포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과 영국, 소련이 참여를 합니다. 중국에서 소련으로 바뀌었어요. 자,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와 이제 소련이 대일본전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었어. 소련이 원래는 러시아에 큰 덩어리가 있었죠. 이쪽에 독일과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과의 전쟁이 안정화되니까 이제 일본과의 전쟁도 나서자라고 정한 겁니다. 자, 이때 소련의 지도자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츠담 회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열린 회담이고요. 참가국 보시면 다시 미국, 중국,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대표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루즈벨트와 처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뀌어요. 미국과 영국의 내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대통령도 교체가 됐고요. 영국의 수상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갑자기 헷갈렸는데 영국은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대로 있고요. 여긴 처칠, 장제스. 물론 이 인물들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루먼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해리 트루먼으로 교체가 돼서 이 셋이 회담을 벌이게 되고요. 이미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적은 일본밖에 없었어. 사실상 43년 말 저때 이미 이탈리아가 거의 항복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건 일본뿐인데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다. 여기서 재확인하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독립을 언급한 것은 카이로와 포츠담입니다. 얄타에서는 한국의 독립
이 중심이 아니었어. 근데 왜 중요하냐? 소련이 대일본전에 참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재촉했다.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일본의 항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후에 여기 두 방 떨어진 핵폭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우리의 진공작전도 진행되지 못하고 일본이 항복할 정도로 빠르게 일본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자, 교과서 관련된 부분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23쪽부터 사실 시작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임시정부를 다루면서 이 건국을 준비하다라는 부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활동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외 건국 준비 활동 쭉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임시정부는 연합국이 일어나서 대일항전을 전개했다라는 것. 그리고 일제 패망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건국 강령을 발표해서 독립을 달성한 이후 세우고자 하는 국가 이념 체제를 밝혔죠. 이것은 조수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했고 민주공화정의 수립,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의 실시, 무상교육의 실시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왜냐면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같은 것이죠. 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3권 분립의 내용을 담았다. 44년에 임시헌장을 또 개정했다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 건국강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내세웠던 그런 이념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화북지방에 사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됐고 이들도 역시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임시정부가 나눠서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물론 다 구분해서 보면 좋겠지만 비슷한 것들이야. 다 일본 타도하자,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하자, 남녀평등, 의무교육, 토지분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국유와 토지 분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들은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사조직을 갖췄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미국 지역에서는 재미한족 연합위원회가 있었고 한인 국방 경비대를 조직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워싱턴에 외교위원회 설치했습니다. 다음 쭉쭉쭉 국내에서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 건국동맹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 독립동맹, 한국인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통일전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면서 통합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1944년 비밀리에 만들어졌고요. 일제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건설. 지금 이게 계속 공통사항으로 나오잖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민주공화국 건설.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 그리고 특히 농민동맹은 이런 활동을 벌였다. 이런 것들을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강령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건국동맹의 건국강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란 얘기야.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비슷한 모습들, 일본 제국주의 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공화국 수립 이런 내용들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사회 독립 약속. 자,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 그리고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봤고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카이로 선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3대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한다. 이것을 19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재확인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이제
4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